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저희 팀 2030의 7번째 독후감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박수로 맞아주세요. 첫 번째 순서는요, 송하준 군의 발표입니다. 지금부터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학교 학생 송하준입니다. 이번 7주차 독후감을 작성하며 읽게 되었던 책은 김건응 저자님의 미지 프레지던트와 김창경 외 12명의 AI 시대 인간 중심 리더십이라는 책입니다. 제목과 표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두 권의 책 모두 리더십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미지 프레지던트 책에서는 여성과 여성 리더십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카리스마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등 많은 리더십들이 있는데 김건응 저자님께서는 왜 그 중에서 여성 리더십에 주목하신 걸까요? 최근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를 보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포용한다기보단 서로 비하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김건응 저자님께서 여성 리더십에 주목하셨던 이유는 이러한 권력과 또 정치의 거칠고 권위적인 모습에 벗어나 또 과거의 여성 리더들처럼 책에서 표현하신 것과 같이 조화롭고 포용력이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처럼 큰 권력을 가진 인물들이 권력을 통해 타인에게 봉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AI 시대 인간 중심 리더십 책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번 독후감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리더십이지만 저는 리더십보다는 미래에 관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보았던 것 같네요. 우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것은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으로 맞지 않은 시대에서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존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과 같은 큰 힘을 가진 그런 권력을 가진 리더들이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과 알맞은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권의 책을 읽으며 매 순간 놀랍고 또 새로웠습니다.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리더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실천으로 안목을 키워보려 합니다. 어떠한 안목이냐? 바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고 타인을 포용할 수 있는 리더를 보는 안목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어느 공동체에서 대표를 선출하게 될 때처럼 말이죠. 저는 저번 독후감 때 나왔던 언택트 시대의 마음체크 리더십 책에 나온 과거의 한국 리더들에 대해서 읽으며 기준을 세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준 군의 발표 정말 좋은 발표였습니다. 이제 다음 발표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발표는 김주혜, 바로 제 발표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 7번째 독후감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참고한 책은 김광웅 작가님의 미즈 프레지던트와 김창경 외 11분 작가님의 AI 시대 인간중심 리더십입니다. 이 두 권의 책에서는 여성 리더십에 대해 어느 정도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즈 프레지던트에서는 여성 리더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하고 있죠. 이 두 권의 책에서 여성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아마 세상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해서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여성 리더십이 중요할까요? 왜 여성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할까요? 이런 질문을 품고 책을 열었을 때 이 책에서는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리더를 하려면 지식이 중요할까? 감각이 중요할까? 리더는 지식과 감각 중 어느 것도 포기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감각이 지식보다 더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성별로 나눠서 보자면 남성과 여성 중 어느 성별이 감각에 있어 예민할까요? 보편적인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예민합니다. 아마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일 듯합니다. 당연하게도 여성보다 예민한 남성보다 덜 예민한 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보편적인 경우를 살펴보자고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부분이 리더십의 주요 요소로 주목받아 그런 듯합니다. 리더가 리더일 수 있도록 하는 요소 중 하나인 감각은 어떤 것일까요?
감각적이다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감각이 그런 것일까요? 이것을 내일 잠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첫인상을 아시나요? 사람을 봤을 때 이런 사람일 것이다 하는 거죠. 학자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빠른 분은 3초라고 할 수도 있고요. 10초일 수도 있고 1분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가 되든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짧다는 건데요. 이 짧은 시간 안에 확고한 이미지가 굳어지는 겁니다. 이를 정치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치인 하면은 뭐가 생각나시죠? 이것저것 많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렇다면 빨간 넥타이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아마 정치인 홍준표가 생각나실 겁니다. 빨간색 넥타이는 자극적이고 용기와 애국심을 고취시킵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는 부분에서는 약간 따분한 인상을 주죠. 넥타이의 컬러나 화려한 스카프 등 이런 감각적인 부분으로 자신을 꾸며서 각인시키고 눈길을 끕니다.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이들의 이미지는 대상을 명확하고 확고하게 만들며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대통령의 패션을 가지고 이미지를 각인했다면 그 다음은 대통령의 표현력이 있습니다. 어휘, 목소리 톤, 목소리의 속도 이런 것 등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고 진정성을 담아내는 것이죠. 리더가 되려면 감각이 뛰어난 남보다 먼저 의미를 파악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각, 음의 리듬 감각, 시각, 공간 감각, 상황 감각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 감각을 결합하는 공감각이 있다면 응용력과 다양성이 생길 것이고 이것으로부터 비롯된 창의력의 생각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리더의 이미지, 표현력도 감각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각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 어떤 감각을 또 이러이러한 형식으로 배워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뭔가 감각을 기르기 위해 감각적인 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는 이런 저를 또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을 말리듯이 말합니다. 감각은 갑자기 뾰로롱 하고 생각나는 게 아니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키워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 과정의 개편을 이야기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감각은 나만의 것이니까요. 내가 살아온 환경, 행동, 반경 등 이 모든 것에 따라 나만의 감각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에 대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벌써 아이비 교육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감각적인 인간 중심의 리더십을 펼쳐야 할 것이고 그렇게 현재로서는 여성이 다소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각기 다름이 있듯이 무조건 여성 리더만이 성공하고 여성 리더만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당장 제 동생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 동생은요 감각적이고 예민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여성인 저보다 더 감각적이고 예민한 것 같아요. 올바른 양육 환경 속에서 자란다면은 제 동생은 감각적인 능력까지 갖춘 훌륭한 리더가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아마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감각적인 것, 그리고 지적인 것,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태어납니다. 근데 왜 그렇다면 남성은 감각적인 면이 여성에 비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을까요? 이것 역시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린이들에게는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주어야 할 것이고 이미 성장한 어른들에게는 아직 미성숙한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 줘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리더인 대통령이 실행해야 할 것이고요. 그러나 대통령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듯이 참모진, 즉 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 실천을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대통령의 참모진이 된다면 또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누구로 제 참모진을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또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것인지 등등 이런 것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실력일 수도 있고 시나리오가 많이 한탁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구상을 해보려고요. 지금까지 제 독후감을 읽어주신 그리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김주혜 학생의 발표 잘 들으셨나요? 그러면 이제 김우겸 학생의 발표를 들으러 가실 차례입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호겸입니다. 제가 이번에 읽은 책은 김창경 외 11인의 AI 시대 인간 중심 리더십과 김광웅 작가님의 미즈 프레지던트입니다. 저는 요새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여자가 생각하는 남자에 대해, 또 남자가 생각하는 여자에 대해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르는 여성과 그리고 여성 리더십에 대해 책을 통해 알아가보자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며 주의 깊게 본 것은 이 책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여성 리더십입니다. 미즈 프레지던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냉정하고 차분하다. 논리적이면서 포용력도 더 깊다. 한마디로 21세기 리더십에서 강조하는 대로 스마트하다라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어떤 것이 뛰어나는지 알려줍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남성이 부족한 것은 여성에게 배우고 또 여성이 부족한 것은 남성에게 배우면서 서로 배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서로의 단점을 인정하고 도울 때 더 선한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 인간 중심 리더십 책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파악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는데 먼저 디지털, 데이터화를 통한 하기 전에 해야 한다 룰, 두 번째가 누가 도구를 쓸 것인가, 세 번째가 아무도 생각해보지 않은 아주 쉬운 질문. 이런 글이 제가 인상 깊었는데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김창경 교수님께서는 말하십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서는 남성과 여성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알고 다름을 인정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새 시대에 살아가고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등을 우리와 가깝게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의 인간 중심 리더십 책에서도 말한 것처럼 아무도 생각해보지 않은 아주 쉬운 질문으로 독창성을 키우면서 시대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질문에 대해 나는 과연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인지 의문이 들고 또 불안하면서 아쉽기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오늘 받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살아갈 시대에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도와주고 포용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현재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떤 갈등들이 있는지 조사해보고 해결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이 시대의 미래 인재가 되기 위해 매일매일 세 가지의 질문을 미래저널에 적으며 아무도 생각해보지 않은 아주 쉬운 질문을 찾아가보는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양성규 학생의 독후감 발표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그럼 모두 함께 힘찬 박수 소리로 맞이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진광세계관학교 학생 양성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AI 시대의 인간 중심 리더십과 미즈 프레지던트에 대한 독후감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리더십 중에서도 여성 리더십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정치계에서는 여성을 존중하지 않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의 흐름을 보면 여성 리더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어떤 성별이 리더에게 있어서 더 좋은 조건일까요? 이 질문에 있어서 이번 주 제가 읽은 책에서 김광웅 저자님께서는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리더십은 봉사이고 권력은 세상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힘이다. 행복과 미덕에 대한 인식과 감각이 앞선 여성형 리더, 과학을 아는 리더, 생각과 방식이 여성적인 리더여야만 약속과 신뢰의 화신이 되어 잃어버린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이 말은 지금까지 세계의 많은 여성 리더들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마더 테레사, 오프라 윈프리, 마리 퀴리만 봐도 많은 여성 리더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렇다면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올 시대에 여성 리더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성 리더들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뛰어난 감각이죠. 리더에게는 저는 지금까지 봉사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힘은 남성이 더 유리하다고 제 뇌 일부에서는 생각했던 것 같아 그 모습을 돌아봅니다. 리더는 희생과 조화, 공감, 배려로 협력, 포용력, 통합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여성 리더는 뛰어난 감각으로 이 모든 것을 활용하고 실행해 공동체를 이끕니다. 미즈 프레지던트라는 책을 통해 여성 리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반면 여성 리더를 꺼려하는 일부 사람들을 생각하며 슬프기도 했고 이런 뛰어난 감각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뛰어난 웅변 능력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명확한 전달 능력 또한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더 특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뛰어난 감각을 통한 소통 능력이죠. 저는 오프라 윈프리의 모습을 본받고 싶기도 하고 이런 여성 리더들이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미즈 프레지던트라는 책을 통해 여성 리더들의 중요성과 특별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 리더들이 특별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다시 말해 리더는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희생과 조화, 공감, 배려로 협력, 포용력, 통합력을 잘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리더가 갖춰야 할 요소, 여성 리더들의 장점, 리더에게 있어 성별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를 정리한 글을 주변 분들께 나누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단톡방부터 시작하여 기회가 된다면 카이스트 총장님, 이광현 총장님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리더가 갖춰야 할 요소들을 포스터로 만들어 SNS에 공유하기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양성규 학생의 독후감 발표 모두들 잘 들으셨나요? 정말 좋은 발표였습니다. 그럼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의 발표를 경청하며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그럼 안녕. 안녕!